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9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6일 소환을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이재명 쪽은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 선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도 이준석을 겨냥을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고 이준석 쪽과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자,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명의 이씨, 이재명, 이준석 두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 지금까지 말로만 많이 무성했는데, 자, 실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이재명 소환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재명 6일 소환, 근데 첫 건은 전쟁입니다. 자, 보좌관이 이 문자 메시지로 소환 통보서가 왔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끝에 전쟁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는 오전에 왔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또 노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그 문자 텔레그램도 노출이 됐을 때 의도적이냐 아니면 실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재명의 문자 노출은 의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담은 거죠. 일단 이 소환을 통보한 쪽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공공수사 2부는 주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부서죠. 그래서 일단 이재명을 소환하는 것은 지금 한 10개 정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제 소환장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9월 9일이 공소시효죠.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9월 9일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일단 다른 조사를 다 마치고 당사자인 이 고발 사건이죠. 피고발인인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소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선거법 사건인데, 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어떤 범죄가 있으면은 그 범죄를 다루는 수사는 따로 있고, 가령 이 대장동이라고 하면은 대장동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는 따로 있고, 이 선거에 나가서 그 당사자가 이재명이 이 선거에 나가서 내가 대장동과 관련한 말을 허위로 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 사건과 거기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어제 소환장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본인이 한 일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자,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일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을 때 경기도지사였죠. 그때 작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을 한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죠. 간부들이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이 배임 논란이 일고 나니까는 나중에는 아예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 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두 차례나 방송에 출연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시 호주로 같이 출장을 간 그런 사진이 여러 장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도 있죠. 옹벽 아파트 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나와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자, 그런데 용도 변경과 상관없는 그런 공문이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선거법으로
이재명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그 혐의들이 상당히 많죠. 매일경제 보시면은 이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9월 9일이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을 검찰이 겨눴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사건의 전방위 수사 신호탄이다. 그냥 단순히 지금 선거법 위반이 이 이슈 제일 큰 그 의혹이 아닙니다.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죠.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다가오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것이고, 이 매일경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는 것만 6건입니다. 김혜경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백현동 대장동 특혜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또 장남의 도박 의혹, 이렇게 무려 6가지를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도 20대 대선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허위 기재 이 고발된 사건 하고 있고,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2개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횡령, 배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개발 초과 이익 환수 포기 등 배임 혐의. 자, 이렇게 한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이런 해석이 쏟아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았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자, 이렇게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죠. 어제 예결위가 있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또 문재인과 관련된 이야기죠.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부터 이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이 문자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노출됐다. 이것이 이 옆에 이 매일경제신문의 옆에서 자세한 시간대별 흐름까지 해서 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것을 노출을 했을까? 이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 어제 오전에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오전에 검찰 소환 통보 및 혐의를 보고한 보좌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당대표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이 국회 본회의장에 제일 뒷줄에 앉죠. 제일 뒷줄에 쫙 하는데 제일 뒷줄에 앞줄에는 초선부터 앉습니다. 초선. 과거에 이 몸싸움이 벌어지면 나가서 싸우라고 초선들을 앞쪽에 앉혔죠. 그리고 지도부는 뒤쪽에 앉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앉는 뒤쪽 바로 위에 2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거기서 카메라를 널상 들이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휴대폰을 보면은 특히 이 중요한 그 정치인들에게는 항상 카메라가 주시를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졸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찍기 위해서. 그런데 휴대폰을 꺼내면은 당연히 그쪽에 찍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그 휴대폰을 꺼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오전에 온 걸 오후에 다시 봤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는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이것이 포착이 됐는데 김현지 보좌관, 이 과거부터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같이 해온 뭐 소위 성남파 이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성남파의 핵심 인물인데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거기는 이 내용은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뒤에 전쟁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지금 이때를 대비해서 이재명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불체포 특권 이 갑옷을 입었고 지금 당 대표라는 이런 방탄 조끼까지 다 같이 입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메시지 발신 시각과 확인 시간 사이에 4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차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
김현지 보좌관이 그 이재명에게 메시지를 발신한 시각은 그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인데 이재명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시각은 오후 3시 5분. 자, 과거에는 이재명의 스마트폰 화면은 취재진이 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까맣게 나왔다고 합니다. 까맣게. 왜 그러냐면은 보안 필름을 붙여놨던 거죠. 보안 필름을 붙여놨는데 어제는 이것이 보안 필름이 떼진 상태이기 때문에 떼냈기 때문에 메시지가 공개가 됐던 것이죠. 일부러 떼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 메시지를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검찰 소환 통보가 이거 정치 탄압이다. 자, 전쟁 시작됐다. 이것을 지지자들에게 개딸, 이런 본인 이재명의 팬덤, 지지자들에게 알려서 나를 보호해달라. 이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그 문자 메시지를 일부러 노출시킨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검찰의 여러 수사들에 대해서 검찰공화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자,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은 꺼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 명, 이준석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받았는데, 중앙일보 하단 기사 보시면은, 이준석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자, 이준석. 원죄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 경찰은 이준석에게 성접대 의혹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환에 응하면 성접대 이 의혹부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성접대와 그에 파생된 증거인멸 교사도 있죠.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금 구속 중인데, 김성진은 6차례 옥중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8월 김성진으로부터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또 김성진은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이던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 아닙니다. 여기 중앙일보 기사가 잘못됐는데 비대위원이 끝났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때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준석은 비대위원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준석에게 접근을 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접대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실제로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진은 2014년에도 이준석 등 6명을 만나서 식사와 와인, 고급 와인을 접대하고 여자 가수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상납 접대 시점이 2013년이니까 성매매 처벌법, 알선 수재, 이것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추석에 이준석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 포괄일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9월에 줬으면은 그때를 공소시효로 보면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 핵심 참고인 김성진에 대한 조사는 종료됐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중이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소환이 되면은 사법 처리를 받으면, 지금 뭐 본인이 전국위원회 또 전국위원회까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송치가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당원권은 영구 박탈당합니다. 최소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지 않는 한, 그때까지요. 자, 경향신문 보시면은 이준석이 이번에는 또 당을 상대로, 자기가 대표로 있던 당을 상대로 3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이 됐죠.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을 자기가 놓쳤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이 비대위원장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또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이 추석 이후, 연휴 이후 14일로 심리 기한이 잡히니까는 그러면 그 전에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기로 했죠. 그러니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려면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뭐 당헌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국위원회를 또 금지하는 그 간처분 신청을 또 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추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추가 징계를 받으면은 이번에는 제명입니다. 제명. 왜 그러냐면은 추가 징계를 할 때는 원징계보다 중징계를 하도록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징계가 당원권 정지였으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명 또는 그 탈당 권유. 탈당 권유는 열흘 이내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죠. 자, 이 상황으로 이준석은 몰려 있는데 마지막 그 최후의 뭐 저항 수단으로 계속 법원이 처음에 본인의 손을 한번 들어줬으니 그 이후에 계속 이 법원에게 정치권의 일을 맡기는 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조간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 감찰이 시작된 것이 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윤핵관 척건 행정관이 윤핵관 소위 이준석이 이름 붙였죠. 윤핵관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인데 척건이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 휴대폰으로 대통령실 내부 자료를 유출을 했다. 그것이 대통령실 쇄신을 촉발했다. 자,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안의 일들을 국회, 여의도 쪽으로 시시콜콜 다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추천해주는 원래 자기의 보스인 국회의원에게 이 시시콜콜 알리는 것을 감찰해서 포착이 돼서 이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찰팀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국회의원실과 국회의원실에 단톡방이 있는데 참모들끼리 그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죠. 그쪽으로 정보, 대통령실 내부의 정보를 막 유출한 이것이 드러나서 이 감찰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장제원 갈등에도 실망을 했다. 그래서 윤핵관이 퇴조하고 권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 백의종군 선언을 했죠. 권성동도 추석 전에 비대위를 띄우면 본인은 사퇴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윤핵관 색채가 옅어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앞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인데 자, 이 인적 쇄신이 수석급 아니면 비서실장에게도 옮겨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세계일보 보시면은 여당 내홍 장기하에 윤핵관과 거리두기,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기사도 어제 제가 소개를 드린 그런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그러면 검찰 출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보시면은 여권 검핵관도 업무 점검 돌입, 검핵관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그래서 태풍이 된 대통령실 개편. 자, 검찰 출신들도 업무 역량이 부족하면은 다 내보내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고 또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쇄신이 되겠죠. 비대위를 띄워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 작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한번 정리가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